자, 그러면 또 진도 나갈까요? 자, 그 중간에 마음이 하단전에 머물게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 아니, 선생님, 그 앞에는 누가 다른 사람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천님이 읽으세요, 그냥. 내가 읽고 그냥 선생님.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제가 해보세요. 읽겠습니다. 워낙 이정열님의 봄나라 책은 스토리가 없는 책으로 고전이나 경전에 대하여 해설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체와 눈에 보이는 육체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정신의 속성이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이 생각입니다. 영안으로 감각과 생각을 보고 발견한 내용을 글로 썼으므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읽어도 처음 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글을 따라 읽어가노라면 저자가 탐구하고 사색하는 깊이와 경지에 공감하고 공명하여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져 삶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고 답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은 달콤한 위로나 위안에 그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개발 자아 완성을 이룩하기 위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읽으시죠, 그다음에. 그 읽는데 그 읽는 것이 저 세단처럼 쫙 걸어가지 못하고 좀 발구지가 그냥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와르기 좀 떨려갖고 오늘 내가 여기서 힘을 좀 또박또박 힘들어서 읽었는데 일부러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이잖아 이게. 너무 봄나라 중요한 책은 글이니까. 진짜 이게 한번 읽어서 새로 읽은 것 같은 거니까 처음 읽는 것 같은. 또박또박 읽었어요. 아니 그래서 강조하는 포인트에서 그렇게 읽으신 것 같아 이거는. 강조해 주시느라고. 강조해 주시느라고. 조금 빡빡하긴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 저도. 이게 소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예, 소리만 가. 우리 지금 소리 공부하거든. 그런데 자기가 듣고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거든. 네. 그 저 나무로부터도 저 자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그걸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기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럼요. 득음을 하기 위해서. 관음, 득음. 그리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일요일 날인가요? 여기 금요일날. 토요일 아니 금요일날 제가 왔어요. 그 읽으실 때 이거 패턴이 있다는 걸 지적을 했거든.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든 말든 간에 영은 말이요 다 알아듣는다 이게요. 네. 예. 예? 그렇지, 영은 안 하네. 그 당장 고치더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 지식으로는 못 알아들어도 예. 속 사람은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참. 자, 그다음 나갈까요? 마음이 하단전에 머물게 되면 이 하단전에 머문다는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단전에 머물지 하단전에 억지로 하물면 금방 또 달아나 버려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가운데 이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말을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심신이려. 심신이려. 그냥 심신이려 한문으로 하면은 그냥 심신이려 그러고 그 뜻을 모르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뭐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 뭐 하나도 안 보이듯이 그런 거지. 예. 생각이 일어나는 머리와 감정이 일어나는 가슴과 목, 팔, 허리, 다리의 움직임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신일여가 되었을 때 그런데 그러면 심신일여가 됐을 때 어떻게 감지가 되느냐? 그걸 풀어서 한번 말해볼 수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이 뭐죠? 마음을 들고. 마음이 몸을 보면 몸이 돌아가는 게 화나죠. 네.
마음이 자기 기분도 알고, 어? 컨디션도 알고, 예, 환하지. 누가 봐달라고 할 필요가 없네. 예. 그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마음이 몸을 늘봅니다. 예. 예. 마음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예. 그리하여 몸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비추어 이식하게 되어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깨어 살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도 뭔지 몰라요. 깨어봐야 안다고 가보니. 예. 깨봐. 깨어나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 그 밤에 자는 꿈도 결국은 뭐가 꾸는 겁니까? 생각으로 꾸잖아요.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꾸잖아요. 예. 예? 예. 그래요. 잠들이 새끼 음.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낮에 꾸는 꿈도 뭐가 그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생각 돌아보면 해야 돼요. 생각도라고. 네. 마음이. 그 이제 마음 돌아보면. 예. 그러니까 마음 돌아보면 한다고 하면 마음 공부한다고 말이요. 생각만 돌아보려고 그래야. 몸 돌아보면 하지도 않고 건너뛰어버려.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런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예. 예.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순수해. 예. 예. 마음이 먹는 거 이거. 그리고 책 읽는 순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기는 저 한 고등학교 대학생 좀 되니까 한 5권부터 해야 된다. 일검부터.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잘 모르니까 또 와서 물어요 또. 몇 권부터 하면 좋으냐고. 맞아요. 그거가 이번에 질문이 그래서 이번에 책 전체 사신 분이 몇 권부터 읽으면 되냐고. 아, 일곱부터 읽어야지. 어?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제가 좀 어리둥절했어. 아니 자기는 뭐 높은 차원이니까 중간에 그냥 제일 끝머리 책 읽고 끝내보려고 그러지. 공부 다 했다 이거지. 아, 저도 그랬는데요. 다시 일곱부터 읽고 있어요. 이번에 책 다 사셨잖아. 네. 그러니까 중간 띄엄띄엄 내 마음에 드는 거. 절대로 안 돼. 일검부터 읽어야 돼. 그 이거는 이제 죽는 날까지 읽을 차례야. 예. 예. 네. 시간 있으면 읽어야 돼. 예, 예. 예, 예. 뭐 깨쳤다고 놓는 게 아니라 깨치고 못 깨치고도 한정 무한한 거기 때문에. 예. 그 평생 이 고차원적인 문화를 즐기는 거니까 이 책으로 그러니까 1권부터 18권까지 많은 책이 아니죠. 그거. 영혼의 양식으로 날마다 정신을 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책 읽기 한다는 거는 자기가 작곡가가 되고 자기가 가수가 되고 청중까지 겸해요. 예? 너무 좋아요. 1인 3역에 1인 네, 3역. 너무 좋아요. 자기가 다 해먹어. 아, 이제 할 게 너무 많아. 우리 옛날 그 선비 문화가 아침 저녁 책 읽고 뭐 다 그랬었는데 그것이 막 주경 야독이 그 당시. 하여튼 옛날에 선비들이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 했는데 그 한글로 된 책을 읽었으면은 그거 안 옆에 있는 자소이라도 듣고 가는데 읽는 자기도 말이야 몰라. 가설나 그렇죠. 예.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전해지질 않았고 네, 전해지지 않아요. 그 내용을 하나도 몰라. 그 우리 집부터 그런데요. 우리 집에 문집이 있지만 내 대에 와서 말이야 하문이 무식하니까 딱 끊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책을 선대들이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읽었다 하는 것만 알지. 그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아이고, 몰랐지. 내가 눈이 봉사인데 뭐 어떻게 해요? 한글로 해놓으면 다 되지. 그렇지. 그게 한글로 읽었다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 낭독 문화,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낭독 문화라는 게 아예 없잖아. 성경 읽고 이런 건 있지만. 이제 재미로 읽는 책밖에 없어. 근데 재미로. 네, 그래서 신앙송 이런 건 있었잖아. 그렇지만 이런 형이사 책이 책에 있는 책으로 낭독이 이루어진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낭독에 있어서는 옛날 어른들이 한문 갔을 때 소리 내서 하늘천 따질 때 그때 그게 제대로 낭독이 돼 있었지만 그때 뜻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그 낭독의 의미를 모르지. 우리가 이제서야 이제 해보니까 실제 되니까. 이게 글하고 말하고 똑같으면은 되는데 글하고 말하고 아주 틀려버리니까 이게
그렇지. 파장이 안 실리죠. 반쪽 문제밖에 안 돼. 그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한글을 창제해놓고 몇백 년 동안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낭독이라는 건 아예 없었죠. 아예 글을 한글을 바로 못 쓰게 못 쓰게 아. 되니까. 한글을 못 쓰게 했다니까. 아, 어무이라 해가지고 천시했어. 아, 천신. 예. 일반 대중들은 이제 양반 그걸 좀 그 사용했는데 섞어서 양반은 썼지. 못 했지. 이제 세종대왕은 글이 없으니까 국민들을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만들어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만들어내도 안 썼으니까. 못 쓰게 한 일부. 그 기득권자들이 네, 양반. 하물을 아는 유식한 자들이 이 백성들이 저까지 그리 우리하고 다 같이 알면 밥 먹으려고 권위에 권위에 안 대한 되지. 그런 거지. 그 시대는 진짜 권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한 50년 정도는 형이사학 공부하면 무조건 한문을 해야 되고 무슨 이제 50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500년을 그렇게 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사도 근대사조차 지금 지식인들도 형이사하고 무조건 다른 나라 거를 봐야 그러니까 된다고 우리 글로다가 저 형이사학을 쓴 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없었지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1권부터 18권까지 다 글을 쓰시고 지금 책 읽기 낭독 수행법 제1차 낭독 대회를 한 게 지금이 시작이네. 지금 지금이 시작이야. 예. 과거는 뭐 지금이 진짜 맞아요. 시작이고 2018년이 네. 특이한 해야. 그리고 18권이 이 나와. 책을 읽으면 그 금방 뜻을 알 수가 있어. 그 아, 통해지더라고.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 뭐 내가 사사학년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뭐 벌러만 좀씩 들었는데 금방 이야기를 하면 뭐 다 들어오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 이 작품을 읽으면은 그 안에 있던 속 사람이 알아가지고 아는 가서- 소리 나서는 거예요. 나서. 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더라니까. 본심 속사람. 어. 속사람. 속사람. 아 속사람. 영대라고 아까 재밌네. 얘기했지. 영대. 예전에 원주 스님이 아이슬란드 가기 전에 우리는 글이 없었던 저거야 50년뿐이 안 됐고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왜냐하면 양반이 한 1%뿐이 더 있었겠어요 조선시대에. 네. 솔직히 특히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데 솔직히 우리 대다수는 이제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본 적이 딱 그러니까 유전 DNA에서도 50년뿐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네. 지금. 그러면은 네, 세상에. 또 형이상하게 선생님 글이 나왔고 네. 아 이제는 우리가 공부할 수 여기서 있는 지금 시작한다. 시작이 됐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과거에 뭐 내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되더라고. 내가 이제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정말. 그 인정하면서 내가 뭐 책 잘 읽는 사람도 아니고 못 읽었다고 창피할 필요도 없고 그럼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공부는 정말 시작이니까 네. 할 수 있겠구나. 뭐 재밌죠. 이- 대한민국은 진짜 이걸로서 전체가 깨어날 수 그렇죠. 있는 거야. 이제 첫 공부를 할 수 있는 왜 계기가 그러냐면 된 거예요. 우리가 문맹률이 이게 거의 제로거든 지금. 한글은 다 읽죠. 한글은 다 있기 때문에 세계에 그런 나라가 또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고 뭐 뭐 3시간인가 4시간이면 보면 다 읽어버리니까 그래서 야 이게 아주 대단한 것 같아. 한글과 요거의 태어남. 그렇죠. 한글과 이 봄나라 책이 봄나라 책. 예, 선생님 또 뭐 그동안 다 그 준비해 해놨잖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2018년이 이제 이 저 후천 세계가 도래하는 해 원년이라고 보고 아 그 우리가 이제 유역에서 원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봄나라 저 낭독 대회를 하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예. 그 그리고 곧 잇따라서 이제 이에 걷기 사는- 돌아보면 예. 나왔어요. 하잖아 이제 화요일날 내일 모레 예. 네. 예. 이게 이거면 그저 구불리면 될 파이라 이게. 근데 그렇지. 그 글도 이번에 나왔어. 그렇지. 그 길을 가시면서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저도 이게 참 신기해요. 지금 때고라. 지금이 첫 때네 진짜. 예. 그리고 오늘 또 그러니까 내 혼자만 이제 걷기 돌아보면 이제 즐기고 이래 했지. 여기에 대한 그 골자를 해가지고 글로다가 안 나와. 안 나오더라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 때가 되니까 저절로 이제 척 나오게 되고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 관심을 처음 갖는 사람이 생기는 거라.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때가 된 거지. 내가 참 신기해.
3일 전에 말씀하셨어. 사모님하고 건.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원 그 책이 저 메시지 그 게시판에 네. 아침 산책 소묘라고 해놨죠. 예. 그게 맨 처음에 그 그래서 나왔었어. 이제 지금 단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타나기 예. 선생님의 아이슬란드에서 한국에 오시고 얼마 안 돼서 쓰신 그 거기서부터 이게 그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 이제 글로 안 쓰시다가 글이 나오기 시작. 이 글을 읽고 다짐한 사람 제가 1호예요. 오늘부터 저 걷기 이 글을 오면서 읽고 맞아. 아 오늘부터 걸어야 하는 사람이 먹는 거야 이제는. 이제 행해야 되겠다. 행하는 사람이 먹는 다짐한 거야. 거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책은 낭독을 하고 있으니까 아 걸으면 다 끝난다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야지. 천당락에는 못 들어가도 적어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살 돼가지고 걸어 댕길 수는 있잖아요. 밑자야 본전이다. 진짜 본전 아니지. 엄청 어지. 그래서 오늘 끝나고 가서 얼른 밥 먹고 걸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 좀 딴 데서 수행도 좀 하는데 뭐 근기가 높아야 되고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뭐 좀 아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뭐 봄나라 책 낭독법하고 걷기 돌아봄 수행 이 수행은 진짜 근기 뭐 지식 유무 다 필요 없지. 진짜 야. 쉬운 한글만 모든 한글은 다 사람이 읽을 할수 수 있으니까 있는. 다 되고. 네, 그 두 가지 거 진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딱 나온다는 게 지금 기적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 원래님 오셔가지고 이거 하니까 내가 이게 쭉 보면 선생님 글은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예요. 지금 하면서 한 나온 1권에서 거예요. 또 이 18번까지 코스도.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 문수구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자연가라고. 그렇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거지. 근데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알지도. 이제 이게 봄나라가 앞으로 갈 길이고 이제 그렇지. 원하스님이 그 걷기 돌아봄 행사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책 낭독 행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이제 이 모임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두 가지만 하면 걷기 되고, 돌아봄 그다음에 봄나라 책 낭독. 지금 공부하는 눈이 게 번쩍 다음 떠지더라니까 아까. 다음 토요일하고 너무 쉬운 일요일은 거라고. 18권을 전체를 낭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거든요. 이틀. 공개를 해놓으시. 네, 제가 그거 공지 오늘 올릴게요. 그래서 아예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오시는 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진도 나갈까요? 예. 아직도 안 돼간대. 아우.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봄나라 책 1권에서 14권을 읽고 요때는 이제 14권까지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네. 본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 무심. 무심, 무심. 정심, 또 정심. 한 줄로 꿰을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관련되는 말들은 한 줄로 꿰야 돼요. 본심이라고 하면 우선 전심이 있죠. 천심. 그 사람에 비하면 이제 뭐 양심이라는 말도 되고. 근데 양심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무심이라고 해도 되죠. 텅 빈 마음이. 예. 또 뭐가 있을까? 본심, 천심, 정신, 무심. 이 정도만 되면 이제 거의 깬 거지. 이 같은 말이 이게 한 줄로 꿰야 이게 혼돈이 없지. 다른 말인 줄 알고 딴 데 가서 논다니까. 예. 본심, 무심 또 다른 줄 알고 천심이 또 다른 줄 또 알고 그게 그 같은 말이죠. 정신이 다른 줄 알고 무심이라고 하는 말이 천심, 본심을 말하는 거거든. 네. 예. 목적이 이거네요. 본심을 본심의 회복하기. 회복.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정신머리의 박힘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비워야 하므로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질문이 떨어져 자연 마음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일심이 바뀌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여봄을 하고 동할 때는 몸 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겠다는 일심이 바뀌어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의 축이 서면 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 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봄의 수행, 늘봄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기 무심만 되는 건 요새 전문의들이 하는 무슨 대회 있잖아요. 멍때리기. 멍때리기가 도가 아닙니다. 네. 그 빠져 있는 거죠. 그 기운도 없고 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거기에 지도리가 서야 돼요. 지도리가. 중심이 탁 있어야 돼요. 중심이 탁. 중심으로 집결되는 땡기는 힘이 그게 일심이라 이게. 네.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물리학적으로 말해서 무슨 역이라고? 무심력이라고. 뭘 알고 돌을 닦아야지. 말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말 배우는 게 도 닦는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래서 책을 읽는 거라. 책을 읽으면 그대로 돼요. 알긴 아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참 답답하네. 그 책을 안 읽어서 그래. 네, 안 읽어서. 예. 네.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텅 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에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해서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뼈골에 사무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험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허공 속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감이 잡힙니까? 네. 본심은 허공성 가운데 광명성이므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 무심 일심이 나왔는가가 허공성과 광명성에서 나온 소리다 이게. 예.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읽어요. 봄 1. 몸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기. 좌뇌본유 생각위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아프지 않음을 선호하고 아픔을 따돌리고 배척하고 도피하는 것이 고작으로 자기에게 잠재된 감각의 힘으로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라 병원이나 약이나 침이나 안마시술 등에 의존합니다. 아픔이 오는 것은 몸이 정신이라는 주인을 부르는 울음입니다. 밖으로 나가 도는 정신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아픔이 무서워 몸이라는 집을 나가게 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이 집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자기 몸을 감각하는 기능이 잠재된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잠재된 감각이 살아나 몸을 비추어 열기를 줌으로써 냉각된 데서 오는 몸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영성의 빛, 감각의 빛은 오감을 통해 밖으로도 비추고 내 신경계통 경락을 통해 비추는 자기 자신도 비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고 차가움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차원에서는 자기의 병을 절대로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집단의식, 고정관념으로 인해 병을 고칠 수 있는 잠재력, 감각의 발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내 스스로 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꿀 때 영적인 능력이 발로되지 못하도록 틀어막았던 쐐기가 풀리면서 막강한 능력이 발현됩니다. 몸의 아픔이 느껴지는 찰나 아픔을 싫어하거나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돌아서서 아픔을 보고 지속적으로 감각하다가 보면 차가운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픔은 감촉같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여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자기 몸, 아픔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겁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몸이 아프면 의사나 약사나 안마사 등 남에게 고쳐달라고
남에게 고쳐달라던 패턴이 바뀌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막강한 신인간으로 변모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누구나 타고났는데 스스로 제한하여 병고에 시달리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좌뇌본 후 생각위주에서 발달시켜온 의학이나 의술의 한계점이 드러난 지금 영성의 시대를 맞아 인간의 잠재된 영성의 능력을 발현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누구나 스스로 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아파봄을 통하여 아픔을 다스립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기혈이 막히어 몸이 냉각되어 아파졌다가 몸에 힘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감각하는 순간 몸에 힘이 빠지면서 기혈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몸이 당장 시원해집니다. 아픔을 거부하는 뿌리 깊은 고집 하나 꺾어 아픔을 적극적으로 감각하면 아파봄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아픔이 치유됩니다. 아파봄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무의식적인 고집 하나 꺾으면 아파봄을 경험함으로써 아픔을 치유하는 막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픔을 감각하면 감각의 빛으로 비추어 차가움을 따뜻하게 만들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아픔을 돌아보고 경험하려면 허리를 똑바로 하고 앉아야 합니다. 영성의 빛, 감각의 빛은 태양을 만든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병을 치유합시다. 이것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타고난 유통의 능력입니다. 봄 2. 행복 창조하기. 정겹게 바라보고 듣기. 감각이 열려 눈과 귀가 총명해지면 이 세상이 자기가 창조한 것으로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부모가 제 자식을 바라보듯 이 세상의 사물을 정겹게 바라보고 듣게 될 때 보는 나와 보이는 사물이 하나로 통하는 거기에는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목이 총명해지면 사람이나 사물을 정겹게 보고 듣게 됩니다. 이목이 총명해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매 순간 사물을 대할 때 정겹게 대하여 신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는 가운데 기쁨을 만끽한다면 그 순간 이목이 총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목이 총명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구경하는 재미 봅니다. 구경하는 거기에 주객이 일체가 되어 텅 빈 가운데 꽉 들어차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목이 총명한 사람은 당장 이 세상에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천당 극락은 이목이 총명한 사람, 창조주가 누리는 한이입니다. 이목이 총명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열어 정겹게 바라보고 듣는다면 누구나 창조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경하는 재미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구경하는 재미 느끼는 동안에는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지겹다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존재하고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신이나 환경 조건이나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자기가 창조하여 누립니다. 지겹고 괴롭고 불행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습니다. 정겹게 바라보고 듣자는 옵션을 걸고 살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모나리자의 미소가 지어집니다. 봄 3. 스트레스 풀기. 스트레스란 대인관계나 일에 임하여 스스로 생각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여 닥지 않고 억압하거나 따돌려 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면에서 대립 갈등 투쟁이 야기됨을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감각하여 알아차리면서 경험을 하여
닦아지우고 해소하지는 않고 도피하고 억압하여 쌓이고 쌓이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는 스트레스 증후군이 되어 마음병, 몸병의 원인이 되고 우울증,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란 경계를 만나 자연스럽게 바라는 자기의 반응, 부정적인 소금 반사를 외면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내면에서 발로 되고 진행되도록 하여 보고 감각하고 알아차리고 경험하면 쌓이지 않아 말끔히 지워집니다. 억압하는 것은 일어나는 괴로움이 무섭고 싫어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고 억누르면 괴롭지 않으리라는 무의식적인 신념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버르장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풀려면 억압을 하거나 피하지 않는 대신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진행되는 괴로움의 전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각하고 경험하여 괴로워해보면 완전 연소가 되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괴로움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고 겪어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된 감각을 열어 늘 고요한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려면 봄나라 낭독시기 12개를 귀에 꽂고 반복해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만병의 원인이요 괴로움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을 영위하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감각을 개발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귀에 꽂고 반복해서 듣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쉽게 가는 보편적인 방법이 동서고금에 최초로 마련되었습니다. 감각이 개발되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없는 막강한 사람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약자가 강자로 진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과 괴로움은 물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 성공한 인생입니다. 검사, 치유는 무엇인가? 몸의 통증에 대하여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않고 안정이 되어야 몸도 안정이 됩니다. 마음이 안절부절하게 되면 아픔을 싫어하고 아프지 않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악으로 보고 아프지 않음을 선으로 보는 선악 이분법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병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병이 들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몸의 아픔에 대하여 마음이 안절부절하면 몸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의 아픔과 아프지 않음은 몸을 유지하는 음양으로서 순리자연입니다. 하늘은 낮과 밤의 밝음과 어두움, 봄, 여름의 온기와 가을, 겨울의 냉기로 운행합니다. 그와 같이 몸도 냉기인 아픔과 온기인 아프지 않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몸의 아픔을 배격하고 아프지 않음만 선호하는 것은 역천자인지라 망하게 되고 아픔까지도 삶의 한 부분으로 편입하여 받아들이고 감각하고 경험하면 순천자인지라 일어나고 흥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픔에 대하여 안절부절하지 않고 안정이 되어야 몸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의 아픔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몸의 아픔에 대하여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것이 모든 긍정과 부정의 시발점입니다. 몸의 아픔에 대하여 긍정적이 될 때 마음의 괴로움에 대하여도 긍정적이 되어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삶의 고통에 대하여 겁내지 않고 의연해져 만병이 치유됩니다. 봄5 물음표에 담긴 비밀. 만국 공통기호인 물음표에 삶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삶의 비밀이 풀려야 잠재된 사람의 능력이 발현됩니다.
물음표에는 우리 몸의 두뇌와 가슴과 배,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개발되는 경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감각 개발을 통하여 생각 위주의 잔해에서 감각 위주의 운해로 나아가면 두뇌가 텅 빈 가운데 두뇌가 센터가 되면 눈과 귀가 생각의 간섭인 잡념에서 놓여남으로써 총명해져 스스로 모양과 색깔과 소리가 주는 파장의 신비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람이나 사물을 대함에 있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가슴에 닿으면 가슴이 센터가 되어 정겨운 감정을 표출하는 표정이나 소리가 나와 얼굴은 꽃이 피어나는 듯하고 소리는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아 바람소리, 물소리와 같은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와 상대방에게 빛과 에너지를 줍니다. 냉철한 두뇌 센터와 따뜻한 가슴의 센터가 자리잡아 자제하게 부리고 쓰게 되면 두뇌와 가슴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며 비의 단전이며 배의 센터인 하단전의 가다 자리를 잡으면 의식의 스크린인 무한공간 순수의식 영성 정신 하늘의 중심이 되어 점을 찍으면 영구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에 원의 중심인 하단전에 머물다가 때에 따라 두뇌인 상단전을 통하여 생각과 감각을 부리고 쓰고 가슴인 중단전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표정과 소리가 나옵니다. 물음표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면 물음표의 비밀이 풀리고 타고난 잠재 능력이 발현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봄6. 자기를 구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봐. 이재윤님 소리를 오랜만에 들어봤거든요.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지금 소리가 바깥으로 흐트러지는 소리가 나와. 아, 그래요? 바깥으로 흐트러져. 이 소리라는 것은 소리가 뭐든지 에너지 자체가 중심으로 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재물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이 되는데 흐트러지는 사람은 많이 해봐야 많이 벌어봐야 자꾸 나가. 예.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확인해 보진 않았어. 아.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치에 소리가 다 그게 다 똑같죠. 담겨 있는 거든지. 그 아랫번에 오셨던 왜 저 이영우님. 이영훈이 원정이라는 분이 예. 그분의 소리가 우렁차기는 우렁찬데 예. 흐트러져 버려. 예, 그랬어요. 안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맛이 없어. 그래야 무엇이든지 자기 것이 되는데 흐트러져 버리니까 뭐가 아무리 벌어 와야 다 흐트러져 버려. 이 소리가 다 나타나는 게 소리가. 참조하십시오. 예. 예. 내가 뭐 수사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게 적용이 되나 봐요.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윤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 저번에 그건. 얘기하시니까 이영호님이 딱 낭독하시고 어느새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예. 밖으로 에너지가 나간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어디 새나가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도랑 돈이 똑같다고 예. 하셨지만 도하고 돈하고 똑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래 안으로 당겨서 살지 못하고 있지. 아무리 벌어도 흐트러져 버려. 나가네. 언제 새 나간 줄도 모르게 새 나가 버려. 소리 하나에 삶이 다 소리 하나에 뭐 인생이 전부 다 들어있어. 팔자 고치려면 소리를 고쳐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소리를 땡기는 쪽으로 억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소리를 듣다 보면은 자기 소리가 어떤지 스스로 알아야 고치지. 남이 얘기한다고 해서 안 고쳐져.
자기가 알아야 자기를 고친단 말이요. 남이 못 고쳐줘. 아니 정재희가 그 사람 팔자 안 고쳐주지. 그와 똑같은 게요. 예. 자기가 알아야만 자기가 고쳐가지고 예. 팔자를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그 속사람, 아까 속사람이라고 했고 그 영성 모르는 자기가 몰라도 하여튼 자기가 그 인정을 하면 그것이 고쳐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자기가 이걸 소리를 들으면 아, 내 소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하면 자기가 다른 스스로 아는 것이 제일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야 고치지. 뭐 대포를 쏴가지고도 안 되고 때리도 안 되는 게고 속사람 고쳐진다. 때려도 야단쳐도 안 되는 게요. 네. 야, 그 참. 받아들여서 내거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를 뜯어 고치려면은 자기 소리를 듣고 뜯어 고쳐야 돼요. 네. 거기에 모든 박자 음정이 다 나와 있거든. 고조 장난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적을 받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 그래 이제 그 특히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 그 풍을 패는 뭐 뭐라 그러지? 그저 징치고 깡가리 칭이 노악당. 징을 땅 치면 말이 소리가 쭉 깔리잖아요. 네. 안 끊어지고 쭉 깔릴 때 그 이제 그 저 까불까불 하는 놈들이 깽가리가 나와가지고 땡땡땡 이렇게 수 놓듯이 하는 거기서 거죠. 놀아. 예. 비단에 수 놓듯이 하는 거예요. 예, 놀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징과 깽가리가 어울리는데 그걸 다 갖춰야 된다. 예. 그 우리가 이제 책 읽을 때도 음으로. 쭉 끊어지면 안 돼요. 따박따박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예. 그건 안 좋아. 쭉 밑에 깔아가지고 소리가 저음이 쭉 깔리면서 보조 장단이 높을 때 높고 낮을 때는 낮고 길게 갈 때는 길게 가고 짧게 가면 짧게 가야 이게 아름다움으로 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멋있어요. 바탕이 이렇게 깔리면서 네? 그렇죠. 징소리가 깔린다는 게 너무 멋있어요. 깔려서 거기서 놀고 하는 게 너무 멋있대요. 징이 띵 치면 네. 그냥 쭉 이사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 너무 멋있어요. 그게 없으면 또박또박 하면은 말이요. 그저 깔린 거 없이. 남의 에너지를 다 훔쳐와. 저 자로서는 뺏기는 거예요. 네네, 그럴 것 예. 같아요. 그 어쩐지 모르게 기분 나빠. 속 사람이 기분 나빠. 속사람. 사람이, 속사람이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속사람이 고치는 거야. 치고 치는 자기가 인정만 하면 그게 고치는 거야. 그 멋지네. 믿음. 그러니까 필요한 게 징도 필요하고 예. 갱가리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갱가리 필요한 예, 거 예. 같이 고치는 그러게. 바탕이 그게. 바탕이 예. 깔려야 돼. 깔려야 돼. 쭉 깔리 나와야 이게 예. 안정된 그 기조로 나가거든. 그러게. 모든 게 담겨 있네요. 네? 모든 게 담겨 있어. 그게 다 당긴. 네. 음악에 대해서 일장부식 이런 소리 해서 미안합니다. 진이 아니, 그렇게 선생님이 일지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저기를 감당하고 있는지 몰랐었어요. 처음 듣는 저는 이야기예요. 북만 생각했지 징 소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항상 확 나서는 게 아니잖아요, 징이라는 게. 근데 이런 거는 알겠더라고요. 계속 깽가리 소리만 깽깽하면 어쩐 시끄러워. 그러다가 싫지, 되게 예, 싫어. 중이 한 번씩 한번 꽝 하면 되면은 맞아. 뭔가 잡아줘. 네. 뭔가 딱 뭐 좀 잡아주는 거 같고. 여기 그러더라고. 그런 거 하면 내가 느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이치적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안 너무 잊어버리겠습니다. 좋더라고요, 그게. 야, 소리가 처음 들려. 예. 그러네요. 네. 그 인품이라는 것도 예, 예. 품이 커야 온갖 좋고 나쁜 소리를 다 일단 받아들이잖아. 네. 품이 커야 작지 작으면 못하고 뭐 안 되지 뱉어버리지. 못하고. 예.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사랑이 이제 나오고 따뜻함이 여유가 우러나오고 있어요. 자비심이 있는 거지. 네. 그게 그러니까 사물놀이에서도 딱 그게 나오네. 그러니까요. 야, 징하고 깽가리. 그게 그 국가 대목이 너무 장군이? 멋있었어요, 저는. 예. 아, 그거 참 진짜 멋있네요. 멋있어요. 예. 그냥 만든 게 아닌데. 그냥 만든 게 아니네. 그냥 만든 게 아니지. 그게 전부 다 그 영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 소리 음악이란 게 특히 그래요. 예. 음악이란 게 영성하고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클래식 수준에서는 정말 영성과 가깝지.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클래식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아, 잘 안 그래서 되죠. 그러는구나. 그래 뽕짝 만든. 아, 그렇지. 그거 요거만 드는 거지. 자꾸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만 드는 예, 거지. 예, 예. 맑고. 신기한 고요함. 예. 영적인.
나 진짜 뭐 즐기면 선생님 그 책 낭독하는 소리도 나중에 그 소리의 듣기 세계도 들리죠. 예, 좀 자주 들으셨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못 좋아해. 지금 못 알고 있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지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그렇거든요. 네. 밑에 깔리면서도 이렇게 사람을 깨우는 소리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이게 감각을 못 하는 거야. 자꾸 읽다 보면 자기 소리를 듣다 보면 나무 소리까지 다 알아. 예. 자기 소리를 들어야지 들리는구나. 예. 첫째는 자기 소리 듣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자기 소리 들으려 그러면 이제 예. 보통 때 일반 그 자기 말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자기 소리를 들어버려서 하면은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래서 나고 대화를 하든지 친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도 자기 소리 안 듣는데 내 소리 들어달라 이니까 그 경우가 없잖아요. 빵이 왔네 또 누가 사왔나 여기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이때까지 주눅 들어서 살았나 이게 느껴졌었어요. 진짜 엄청 주눅 들어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막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겉에서 보면은 수행법이 봄나라 책 낭독 걷기도라고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너무 맛있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무슨 도냐 그런 그렇지 이게 그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도냐 이게 무슨 수행법이냐 깊이를 모르니까. 수행법이? 그러니까 징어고 꽹가리도 징을 유심이라고 보면 꽹가리가 유심이 되네. 유심이. 그러니까 바탕짜리가 이제 바탕짜리가 증이고 예, 징. 바탕이 늘 깔려가지고 윙 해줘야 이게 에너지를 공급하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수 넣는 것이 고조장단이야. 그게 아름다움이 되거든. 그게 꽹가리. 비단에 수 놓는다가 이런 거 그러네 맞았더라네. 낯줄 시줄로도 그러네. 날줄 시간과 공간이 날줄 시줄. 그러네. 시간과 공간이 공간이 대단한 공간이 빵 더 여기고 갖고 올까요? 빵 못 시간은 먹어요? 지금이고. 빵 더 갖고 올까? 더 가져. 빵 더 줬어? 먹을 수 있어. 못 드신 분도 있는데. 원문이라고 하죠? 응? 원문. 원무. 예, 원문님. 원무예요 문야 원무 있다. 원무님이 여자분. 알아요 여자분. 옛날 명성나라 분 아니에요? 김정희님. 아 맞다. 그래. 춤출 맞자. 방금 전화 온 게 그분. 누가 오다 했어요? 원무. 아 내가 야 지금 어디 계시나? 생각나. 저 생각나. 원무. 저 고정 춤추는 문자로 썼어. 춤추는 문자.
알지. 그 양반이 댄서야 댄서. 예, 예. 자기가 무슨 사이트 하나 하고 종류가 다 뭐 할 때 같이 그렇죠. 원무 명상나라. 알아. 아, 명상나라? 명상나라의 주인이요 명상나라. 나도 그분 때문에 왔어. 원대님이 명상나라에다가 글을 올렸지. 나는 그거 보고 여기 온 거야. 원무. 한번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근데 14권 이후에 나오는 전체.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나오셨어요. 한참 안 제가, 오셨어요. 제가 저기 뭐 옛날에는 봤던데 요새 안 오시거든요. 다 어디 타냐? 아니 글쎄 다 컴백하고 아니 이제 댕기다가 원무 알지. 어디에 부딪히고 다치고 이러면 이제 또 와. 야, 원무님은 한참 연락 없었어, 참. 이제 지금 오신 거. 그만. 손을 갖고. 근데 안동도 같이 그때 가셨던가? 전혀 모르겠다. 운동까지는 안 갔고. 제가 기억나 아직 있으시죠? 맞아. 너무 예쁘고 목소리도 좋고. 목소리가 아주 말을 아주 곱게 하지. 아나운서 목소리가요. 엄청. 아 제가 그 목소리 생각나요. 그래요? 안 맞아가지고. 봄날에 좋아하는 소리. 그때 참 목소리에 그 나가는 기운 들어오는 거 이게 다 리플렉스가 되고 또 자기 삶이랑 연결된다는 게 그러니까 밖으로만 나가면 돈이 새는 거네 어쨌든 밖으로만 나가는 소리를 내면 응? 선생님은 그 고조장면이 다 맞아야 된다. 별도에 맞아야 된다. 그게 경우가 맞거든. 뜻은 이런데 먹고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아야 그 뜻이 담겨지는데 그 말하는 뜻하고 소리가 달라져 버리니까 헛박이 되는 거죠. 아, 말하는 뜻하고 소리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나 그런 식이지. 아버지 가방에. 네. 아버지가 가방이 아니라. 저 그냥 이거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절도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 부담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꾸 그 책만 갖다 읽으시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 들으면 이렇게 생생하게 이런 거는 아니지. 점검을 못 받은 못 받아요. 선생님은 그렇지. 선생님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차차 그런- 그때 이래야지 깜짝 그럼요. 그건 안 된다. 그게. 이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상황이죠. 예, 실제 시츄에이션 현재 센터 얘기하는. 낭독이 지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든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저기 하든 우리 그 24, 25일 날 그 다 통독한다 그러셨잖아요. 28권 통독할 거예요. 아침 9시. 통독하고 또 거기서 만민대회를 한번 열어봅시다. 거기서 뭐 또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겠지. 하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다 참석하셔. 웬만하면 다 참석하셔가지고 앞으로 맛을 향후 보고. 우리 언제 하려고? 다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요. 아 토요일을 양을 이틀간 해야 돼. 이틀간에 네. 걸쳐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 그때 그 제 1차 낭독대회가 이제 통독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슬란드에서 저기 3회도 했잖아요. 16실권을 그런 식으로 이번에 18권 쓰셨으니까 나왔으니까 그 기념으로 그걸 한번 이틀 통독하자고요.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죠. 그냥 그 이제 총괄 서머라이즈거든. 예. 18권이. 그리고 제일 두꺼운 책이고 원하시면 최종 결판 저기 총결판으로 내놓으셨으니까. 그때 웬만하면 뭐 참석 다 하세요. 그냥 도시락 간만 갖고 오세요 그날. 다음 주 그냥 토요일 중간에 일요일에. 와도 되죠. 중간에 오시면 되지만 어쨌든 일을 다른 걸 미루고 이거는 진짜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행사를 저희가 해보니까 그 참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기한테 앞으로 공부해. 그 맛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일을 좀 접어주시고 이번에 오실 수 있으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출근하신다는 얘기구나. 네, 저는 출근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좀 손을 쓰는데 너무. 지금 아직 일주일 있으니까. 해보세요. 난 토요일 날도 근무하세요? 네, 아니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 1시 반까지. 그래서 제가 2시까지 오죠.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바꿔놨어요. 아, 그래서 바꿀 수가 또 바꿀 수가 없어.
국내로 못 오는 건데 바꿔서 25일이 마지막이에요. 저희 아이슬란드도 갔었는데 뭐 여기 한국에서 하니까. 25일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양 이틀에 걸쳐서 왜냐면 토요일은 그 9시까지 책이 1000페이지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해보는 얼마나 거야. 시간 되게 많이 걸리든. 그리고 그 이틀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낭독회가 어떤 식으로 일이 될까 이제 여기 다 주인 멤버로 하시면 이제 원하쌤 거기에 따라서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리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인 멤버들이 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아니 이어지는 근데 거죠. 저는 그 24일, 25일 이제 끝나는 날에 다 읽었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낭독 대회가. 그 만민 공동회를 열어보죠. 각자가 주인이니까 거기서 이제 낭독 대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다 나오지 그렇게 네. 낭독을 해봐야 그게 주인으로서 네, 에너지가 나와갖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그 뒤로 도출하지. 낭독을 끝난 뒤로 응. 한번 그 뭐 평상 회의하는 거지 같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각자가 하겠다. 예, 거기서 정하고 한번 해보자고 뭐 이렇게. 25일 날. 이제 솔직히 우리 옛날 사무국이었지만 사무국이 없어요. 봄나라는 이제 각자가 주인이야 이제. 누가 뭐 회원 관리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는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계획도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것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 다음에 1차 때 하도 그런 에너지가 없으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불을 한국에다가 일단은 해놨으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저도 가도 계속 응원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오늘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사람들 다 오셨으니까 저희 봄나라는 이제 여태까지 원하 선생님이 계속 파이낸스를 담당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래서 동참금을 꼭 내셔야 돼. 그리고 꼭 글을 쓰셔야 돼.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래갖고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킵시다. 그렇게 돼야 사람들이 운집하고 책이 팔리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하면 이거 안 돌아가. 이거 책 다 이렇게 써놔도 이거 진짜 정신 교과서잖아.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간절하게 이번에 부탁드려요. 정말로. 그리고 홈페이지 활성화하려면 누구나 글을 써야 돼. 그리고 계속 책을 읽으면서 자기 책 읽었다 이거 읽었는데 나 이거 좋다 그럼 그거라도 한 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그 구절 보고 딴 사람이 또 아 그런 내용이 거긴 있구나 읽어내. 응?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 정말 부탁드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홈페이지만 활성화하면 돼. 우리는 뭐 절도 아니고 뭐 사원도 아니고 홈페이지로 돌아가면 돼. 정말로. 요새 지금 활성화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야 돼. 옛날에 이제 댓글 달기 운동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자발성이 없으면 알아. 시켜서는 잘 안 돼. 근데 이게 글 쓰는 게 자기 공부니까 글을 쓰면 쓸수록 늘거든요. 이건 자기 공부 삼아가서 계속 쓰는 거야. 이제 각자가 자 이제 주인이라고. 앞으로 진도 나가야 네. 되지. 자꾸 하면 안 되지.